네,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비가 더 많이 내릴지 걱정이 큰데요. 관련해서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시대학교 대기과학과 예, 안녕하세요. 장은철입니다. 예. 이번에 한 2, 3일 만에 내린 비가 상당히 기록적인 폭우 맞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내린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강도나 총량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예. 실제로 강수가 내리는 패턴이라던가 전반적인 양상 자체는 상당히 잘 예측이 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지역은 예상할 수 네. 있더라도 그 양은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온 거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류 과학 기술의 한계입니다. 예. 이게 많이 왔는데 이제 뭐 어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규모로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강수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예측을 하려면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예. 하려면은 굉장히 촘촘한 관측망이 필요한데 이 관측망이라는 게 지상에 있는 관측망이 아니라 3차원 대기에 상공에 있는 대기 성질까지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파악이 어려운 관측망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폭우가 조금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거든요.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까? 현재 지금 기상청에서 전남 쪽에 흑산 통도 지역에는 호우 경보 발효 중이고 그리고 서울, 경기, 충남, 전라, 경남 지역도 전부 다 호우 주의보가 발표된 상황. 그래서 당장 오전으로는 지금 이동하고 있는 때를 봤을 때 서울, 경기 지역, 충남 지역이 중심적으로 강한 강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정오 정도를 기해서는 남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강한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보상으로 시간당 30에서 80mm 강수를 보고 있는데 시간당 30mm라는 강수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을 했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 상당히 강한 강수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청도 그렇고 조금 전에 광주도 저희가 연결을 해봤고 이들 지역에는 뭐 100년이나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비가 내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 외에는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번 강수가 강하게 내린 상황들을 살펴보면 주로 동서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띠 형태의 밴드형 강수가 형성이 돼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근데 강수띠 폭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50에서 100km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한반도 전체적인 기압계가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띠 형태의 강수가 남북으로 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강한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또 지속적으로 강수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지역적 편차는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마른 장마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장마가 끝났다는 발표까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하루 만에 한 달치의 양의 비가 내렸잖아요. 이건 전망이 빗나갔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 2차 장마라고 해서 장마가 다시 찾아온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수 구조 자체는요, 우리가 장마 기간에 볼 수 있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전망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론적으로 강수의 강도 그리고 위치, 시기를 포함을 해서 날씨 예측하는 게 15일 이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열흘 정도 예측이 우리가 의미 있는 예측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 중기예보라는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건 유럽, 미국 등의 선진 기상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남부 지역의 장마 종료에 대한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은 당시 예측으로 의미 있는 한 열흘 정도 예측을 가지고 봤을 때 열흘 정도는 강수가 없고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장마 종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학계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논의에서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저희가 2014년 요게 마른 장마라는 언급이 거의 처음 나왔던 해고요. 그리고 예. 2021년 요때가 N차 장마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던 그 시기인데 예. 이때도 장마가 굉장히 짧았는데 한참 동안 소강기 거의 한 달 가까운 소강기를 가지고 다시 강한 강수가 나타났던 해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고기압 가장자리가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서 장마 형태 강수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예. 논의도 많이 했었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장마 기간 안에서도 2주 이상 장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도 강한 강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반도 여름 강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열흘 예측이라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하루 4번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강수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이미 지난주에 예보가 나와 있었던 상황이 맞고요. 예. 그래서 강수 예측에 대한 부분은 업데이트되는 예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마가 종료되었다라고 해서 여름 네. 기간 동안 강하고 지속적인 강수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그 최근에 그 2, 3일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그 부은 건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하게 비가 온 걸까요? 지금 기상청에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그 하층 제트라는 구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남쪽에서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북쪽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선상의 강수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요. 일단은 그 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 이 습한 공기를 찍어 누르면서 습한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이런 작동들이 있어서 대류를 만들고 강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강수 강도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 공기가 만나는 그 경계면이 있는데 이 경계면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많이 설수록 강한 그 강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구름이 높이 성장할 수 있으면 강도가 강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 강도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거의 수직으로 서 있으면서 대륙권 꼭대기인 한 15km 정도까지 높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들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강수로 내리면서 굉장히 높게 발달을 해서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가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강수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 강도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극한호우, 폭우가 좀 더 잦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기후 변화는 결국 현재 상황도 이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예. 지난 60년 기간 동안 저희가 강한 강도의 강수 빈도를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강한 강도의 강수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라는 이 빈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강수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원인으로 이 원인이 뭔지를 한정짓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증가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해하고 남해, 동해를 포함을 해서 이 해수면 온도 증가가 전 세계 해역 중에서도 그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면은 거의 제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해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하층 대기가 따뜻해져서 대류 활동이 강화가 되고 이것이 소나기와 같은 강한 강도에 집중되는 형태의 강수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 해수면 온도 상승은
총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쏟아붓는 이런 강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교수님, 이 비가 언제까지 오는지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비가 그치면 또다시 폭염이 시작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강수 형성되고 있는 게 대기 상층에서 기압계가 정체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상황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계속 강수가 내리는 것도 전반적인 기압계 정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기압계가 내일 토요일 오후 정도부터는 변화를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전국적으로 강한 강수 영향을 받겠지만 어제처럼 전남, 충청 그리고 중부 지역은 강한 강수가 예상이 되고 현재 예측 범위 내에서는 토요일 오후 정도부터는 아주 강한 강도의 그런 강수들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이후에는 고기압이 다시 이제 확장을 하면서 폭염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남쪽에서 그 이후에 태풍 접근 가능성이 있어서 태풍이 접근하면서 또 고기압계를 밀어내거나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예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집중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폭염에 이어 폭우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